이번 강의는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2020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저장하기 눌러서 파일을 저장할게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그리고 ITQ 폴더 아래로 들어가세요. 파일 이름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의 나머지 내용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 부분으로 내용도 있습니다. 답안지의 글꼴은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간격 160%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용지 여백 설정하기 위해서 F7키를 눌러주세요. 용지의 종류는 A4 사이즈,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지 여백을 왼쪽 11, 오른쪽 11로 지정을 해주고 위쪽은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동일하게 모두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제본은 0mm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지 구분 1에서 3페이지로 나누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번호를 입력할게요. 1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쪽 메뉴로 가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3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다시 4점 엔터 4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기능평가 2의 문제 4번을 보면은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고요. 하이퍼링크는 책갈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평가 제목에 보면은 책갈피 이름으로 미디어가 지정되어 있죠.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책갈피가 나타나야 되는 위치인 제목줄의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 위치에서 입력 메뉴로 가서 책갈피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 미디어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 책갈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답안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 출력 형태에 나와 있죠.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이 있는데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영어 문장 두 줄로 되어 있는 것 엔터키 누르지 말고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엔 엔터키 한번 누르고 다시 밑에 한글 문장 두 줄로 되어 있죠. 엔터키 누르지 말고 다시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2번과는 한 줄 이상으로 빈 줄이 떨어져 있으면 되고요. 방금 입력한 4개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키보드로 F6키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 조건 1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조건에 2번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백의 왼쪽 15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글꼴 한글과 영문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 지정하세요. 언어 대표되어 있는 걸 언어 한글로 변경, 한글 글꼴에 지정된 도둠 입력해서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언어 한글을 언어 영문으로 변경, 영문 글꼴에 지정된 굴림을 입력해서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목록에 유스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4개 줄이 위에 서식에 스타일의 이름이 유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의 표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이죠. 아래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아래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셀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먼저 도둠으로 지정하는데요.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글꼴 선택을 해주고 글꼴 도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라 수정하지 않고요. 정렬에서는 문자와 숫자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모든 셀을 문자 정렬인 가운데 정렬로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ESC키를 누르고 표 안의 내용 먼저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숫자에 대한 정렬 지정하기 위해서 숫자로 된 셀 평균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교 나타나지 않고 있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 단위 구분 심표에서 자리점 넣기 눌러주세요.
셀 배경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색 선택하고 면색, 노랑을 지정해야 되는데 저처럼 테마 색상표가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 부분에서 빨강, 파랑, 노랑은 RGB 값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노랑이 이렇게 동일하게 지정되려면 테마 색상표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랑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평균값 구하기 위해서 평균에 사용할 데이터 선택, 평균이 나타날 데이터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블록 계산식으로 가서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평균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지 않고요. 위에 메뉴에서 표 레이아웃 메뉴 가주세요. 오른쪽에 캡션 열어서 위를 선택을 해주고 캡션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해주고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표의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키워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선모양 바로 적용 모두 체크 해제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행 블록 설정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열 블록 설정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오른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마지막 셀 블록 설정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의 조건 1번을 보면은 차트의 데이터는 표의 데이터에서 노란색으로 셀 배경 지정된 곳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표에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주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로 가주세요. 차트 조건 2번에 보면 묶은 세로막대형 지정되어 있죠.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것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차트의 축과 범례가 서로 바뀌어야 될 경우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줄칸 전환해주면 됩니다. 현재 문제에선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작업을 할게요. 차트에서 컨트롤 X 또는 오려두게 해주세요. 표 아래 빈줄이 하나 또는 두 개 있죠. 표 바로 아래 또는 그 아래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표의 너비와 차트 너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 차트의 오른쪽 테두리 드래그해서 표와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차트 제목을 수정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차트 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이 한글과 영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조건 3번에 있는 것처럼 모두 동일하게 굴림으로 지정할 거예요. 한글 글꼴에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나타난 글꼴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나타난 글꼴에서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글꼴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자의 속성, 진하게 속성, 크기는 12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죠.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을 눌러주세요. 채우기에서는 밝은색, 선에서는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효과를 눌러주세요. 그림자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 4번을 보면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굴림 보통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안의 모든 글꼴은 기본적으로 보통의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꼴만 변경하면 되겠죠. 왼쪽에 세로축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축 속성이 나타나 있죠. 값이 0에서 200 단위로 변경돼야 되니까 먼저 단위의 줄을 선택한 다음에 값을 200으로 변경을 해주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200씩 변경되었고요. 최대값이 1400이라고 나오면 최대값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1400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값 체크해서 여기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세로축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에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영어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마우스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왼쪽에 축 제목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위에 메뉴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추가 들어가세요.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축 제목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내용부터 수정하세요. 한글 글꼴 굴림으로 변경,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뉘어져 있죠?
축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크기 및 속성이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열어주세요. 글자 방향을 목록 열어서 가로로 변경하세요. 아래 가로축 글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으로 변경,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례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으로 변경,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범례 그리기 속성에서 선의 어두운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그래프의 가로선 이거 필요 없죠? 클릭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범례는 위아래로 조금 크기 커져야 되겠죠? 범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모서리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크기를 맞춰 놓으세요. 만약에 크기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앞에 강의 중에 화면 보기를 쪽 맞춤 상태로 변경해 놓고 범례 크기 조절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봐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다른 부분 확인을 해볼게요. 가로축을 보면은 아래로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나 있죠. 가로축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축 속성 나타나죠. 여기에서 눈금에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습니다. 없음을 선택을 해주면 눈금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트 모두 끝났으니까 개체 속성은 닫도록 할게요. 이제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괄호 1번 입력하고 한 칸 띄워 놓으세요. 입력 메뉴에서 수식 위에 루트 X 눌러주세요. 분수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분자에는 소문자 X, 분모에는 다시 근호를 선택해서 소문자 A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빼기 한 다음에 다시 근호 선택하세요. 소문자 B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누르고 이퀄 입력을 해주세요. 분수를 선택을 해주고 위에 분자에는 소문자 X 여는 괄호까지 입력 그리고 다시 근호 선택해서 A 소문자로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더하기 누른 다음에 다시 근호 선택, 소문자 B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고 닫는 괄호 눌러주세요. 아래 분모 선택해서 소문자 A 빼기 B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만들어졌고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로 몇 칸 띄워놓고 괄호 2번 입력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수식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적분을 선택해서 첫 번째 거 선택, 아래는 0, 그리고 위에는 선택해서 3이라고 입력, 그리고 가운데 상자는 선택한 다음에 근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는 괄호 6, 소문자 T, 그리고 위첨자 지정하기 위해서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고 빼기, 그리고 18 소문자 T까지 입력, 다시 더하기 누르고 12 닫는 괄호, 그리고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문자 D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넣기를 눌러서 수식 편집기 빠져나가세요.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4번 아래에는 공백이 많이 있고요. 도형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화면에 다 안 보이죠? 화면 아래에서 쪽 맞춤으로 변경하고 보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은 4번 아래 본문 영역에만 있으면 됩니다. 만든 도형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 높이는 145로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위치에서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되어 있는데요. 4번 문제에서 작성하는 모든 것은 위치가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 지시가 따로 없죠. 조건에서 색상 지시가 없는 경우에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색을 열어주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다른 임의 색깔 아무거나 선택해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바로 ESC 키 누르면 이렇게 글상자 선택되고 글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의 색깔 하향으로 지정하세요. 색상 테마 기본 상태에서는 바로 하향 선택할 수 있고요.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는 색상 테마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하향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너비를 110으로 지정을 해주고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을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면색을 열어서 빨강 지정되어 있죠. RGB 값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테마 색상 오피스 선택되어 있다면 바로 그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들어가서 맞춰주세요.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로 가서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은 ITQ 폴더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그림은 JPG로 되어 있죠. 모든 그림 파일을 JPG로 해놓으면 JPG 파일만 볼 수 있습니다. 확장명이 안 보여도 JPG로만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로고 1.jpg 파일 선택을 해주고 문서에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 있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너비를 40으로 변경, 높이는 30으로 변경,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책갈피는 이미 3페이지의 제목 앞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 선택을 해주고 책갈피에 미디어 선택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 목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등변 사다리꼴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의 목록을 열어서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가나다 순서로 글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도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글맵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5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글꼴의 색상 파랑으로 지정 안 했죠. 글맵시는 기본 파랑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옆에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 도형 만들기 전에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 만들게요. 다시 입력해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80, 높이도 80으로 지정하세요. 선 탭으로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의 면색 열어주세요. 색상 지시 없기 때문에 여기도 다른 거 지정하면 되죠. 밝은 색 아무거나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작은 도형들이니까 화면을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다시 화면 아래에서 폭맞춤으로 변경하세요. 이번에는 글자 써 있는 게 뒤쪽에 나타나고 있죠. 가나다 써 있는 도형은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에 직사각형 그리기에 첫 번째 있는 도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글상자로 변경해도 되고요. 저희는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 선택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라고 입력해놓고 바로 ESC 한번 누르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할게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할게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는 17, 높이는 12로 지정하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하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은 흰색 지정되어 있죠. 도형은 기본 흰색 되어 있으니까 다시 설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앞쪽에 작은 도형 만들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9, 높이도 9로 지정,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3개 도형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색깔 우선 다른 색 하나 아무거나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2개 도형 위치 좀 맞춰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바로 ESC 키를 눌러주고요. 테두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상자의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글상자 안에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크기 지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 탭 따로 설정할 거 없고요. 선 탭 가주세요.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저희 그냥 바로 아래 파선 선택하도록 할게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조절,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주세요. Shift 누르고 3개 도형 클릭해서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왼쪽에 가나다 써있는 앞에 도형 각각 색깔 다르게 지정해야 되죠. 나 앞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다 앞에 있는 도형 역시 더블 클릭해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역시 다르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제목의 마지막 칸에 커서를 놓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아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기회에서 한자 변환해야 되죠.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입력한 한자를 선택을 해주고 아래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제 엔터키 눌러서 다음 문단 만들어 주세요. 다음 문단은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10포인트 지정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한 것처럼 하도록 할게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제공 바로 뒤에서 한자 키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 제공을 선택을 해주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줄 하나 있던 것처럼 중제목 위에도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 시험에 나오는 모든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를 찾아 선택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워주고 중제목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들은 A12, B12에서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번호는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다시 2번 눌러주세요. 위에 중제목처럼 여기도 빈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바로 여기에서 컨트롤 F10키 누르고 같은 특수문자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또 중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서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는 6, 칸 개수는 3으로 지정, 그리고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에서는 셀 너비 조절만 하고 높이 조절 따로 하지 않습니다. 내용 입력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셀의 너비 조절은 해주세요. 모든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줄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표 안에 내용들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서 여기 위에도 빈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줄에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 줄에서는 더 이상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해주세요. 조건에 있는 것처럼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지정. 책갈피는 이미 만들어 놓았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의 오른쪽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덧말 넣기 메뉴 실행하세요. 제목에 위에 작은 글자로 써 있는 거 있죠? 덧말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 위치는 위,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 쪽 메뉴로 가주세요.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실행, 그리고 머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내용을 타이핑해 주세요. 머릿말 내용 블록 설정해주고 위에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영역에서 빠져나와 주세요. 바로 아래 미디어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메뉴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실행을 해주세요. 모양은 두 줄에 걸쳐 있으니까 모양을 2줄로 변경, 그리고 글꼴 목록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궁서를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에도 노랑이니까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각주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바로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각주 선택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에 각주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각주의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위에 메뉴에 번호 모양 있죠. 열어주고 똑같은 모양인 원문자 가나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주 구분선 5cm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위에 메뉴 보면은 구분선 길이가 5c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수정할 필요 없겠죠. 다시 위에 본문으로 가주세요. 그림이 나타나 있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인 그림사.jpg 파일,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고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은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문서의 포함만 체크하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크게 나타났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 실행을 해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로 조금 가져다 놓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는 4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 모두 문단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옆에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아래에서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에서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왼쪽을 2mm로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살짝 본문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마우스로 다시 움직여서 다시 이동시켜 보면은 본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나타나는 글자, 마지막 글자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아래 중간 제목으로 가주세요.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행사 개요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의 색깔을 하향으로 지정하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 아니면 하향 바로 선택할 수 있죠. 음영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파랑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상 테마 오피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RGB 값 파랑으로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같이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 내용에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줄 간격을 먼저 180%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가세요. 같은 번호가 있다면 같은 번호 찾는 게 빠르겠죠? 선택을 해주세요. 1수준 시작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에서 너비 조정을 20으로 지정,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하세요. 2수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비를 30포인트 지정,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 보면은 바뀐 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A에서 F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B, C로 되어 있는 이 2개 줄 블록 설정하고 서식 메뉴 가주세요. 오른쪽에서 한 수준 감소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CD로 변경된 이 2개 줄 블록 설정해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표 위에 중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위에 중제목처럼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청소년에서부터 시상까지만 블록 설정해서 기울임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청소년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 가주세요. 강조점에서 청소년 위에 있는 같은 모양 글자 선택을 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시상이란 2개 글자도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에서 강조점 같은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표에 전체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한 번만 키워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위와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종류를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을 하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행만 블록 설정하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선택을 해주고요. 조건에 셀 배경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고 유형은 왼쪽 대각선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는 줄무늬 선택되어 있고요. 시작색은 하양, 그리고 끝색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도 노랑이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에 기관명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 먼저 도둠으로 변경해주고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장평을 95%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까지 지정하세요. 3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 영문 대문자로 A, B에서 숫자 2에 해당하도록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B가 나타나고 있죠.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쪽 메뉴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에서는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 번호 모양에서는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렇게 3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오류가 없이 3페이지에만 쪽번호가 나타납니다. 번호 모양을 먼저 열어서 알파벳 대문자 ABC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줄표가 없으니까 줄표 넣기 해제하고요. 시작 번호 2로 변경하고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만 이렇게 B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 작성된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강의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